그날 조선시대 충청도 지방의 김부자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변한 벼슬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수십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며 인근 지역에서 유지로 행세하고 살아갔습니다. 허나 그의 재산이 쌓일수록 김부자는 자신이 못해본 벼슬길에 대한 열망이 강해져 과거 시험을 여러 번 치러보았지만 부족한 학문으로 번번이 떨어졌고 나중에는 한양의 고관대작에게 뇌물을 바쳐 벼슬을 얻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부자가 상당한 재물을 준비하고 한양으로 떠나는 날, 집안의 하인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막대기를 심부름꾼으로 데려가게 됐는데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평소 아랫사람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김부자와 먼 길을 가는 것을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해 가장 막내인 막대기가 한양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대기 이놈아, 너는 한양 가는 길이 처음이렸다. 예, 처음이지요. 너는 한양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느냐?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안 가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양은 환한 대낮에도 사람들 고백하는 곳이니 한시도 한눈 팔면 안 되느니라. 아이고, 한양이 그렇게 험한 동네였나요? 저는 무서워서 주인날이 꽁무니만 졸졸 따라 다녀야겠네요. 막대기가 두려움에 몸을 떨어대자 김부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양을 향해 걸은 지 한참이 지나 점심 무렵이 되자 배가 고파진 막대기가 김진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점심은 안 드시고 가실 건가요? 이 녀석아 걸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점심 타령이냐? 얼마가 됐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제때 안 먹으면 밥이 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누가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느냐? 쉰소리 말고 더 부지런히 걷거라. 오늘 저녁 방바닥에 등 붙이고 자려면 서둘러야 되느니라. 막대기에게 잔뜩 핀잔을 늘어놓은 김부자가 서둘러 나귀를 타고 앞서가다 얼마 안가 안절부절 못하며 막대기를 불렀습니다. 막대가 이리 와보거라. 예, 주인날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너 얼른 앞서가서 주막이 어디쯤 있나 살펴보고 오거라. 예, 주막이요. 이 근처에는 주막이라고는 없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뒷간이 너무 급해 안 되겠구나. 그럼 저 숲을 속에서 볼일을 보면 개가 는 줄 알지 누가 알겠어요? 막대기의 말에 김부자는 껄끄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숲속으로 들어가 볼일을 해결했고 막대기가 그 순간 김부자 몰래 짐에서 도시락을 꺼내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 치우더니 길가에 떨어져 있던 썩은 나무가지를 부스러뜨려 도시락 안에 넣고 모른 척하였습니다. 김부자가 급한 볼일을 해결한 후 두 사람이 한참 길을 가다 점심을 먹으려고 자리를 잡고 도시락 뚜껑을 연 김부자는 도시락 안에 든 것을 보고는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밥은 어디 가고 이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 엄마야, 그 말이 참말이었네요. 진짜 밥을 안 먹었더니 밥이 제가 되어버렸네요. 김부자는 천연덕스러운 막대기가 의심스러웠지만 양반 체면에 먹을 것을 두고 체면을 떨어뜨릴 수 없어 굶주린 배를 참아가며 부지런히 걸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에 들어가자 김부자가 막대기 저녁은 쏙 뺀 채 자신의 저녁상만 한 상 가득 차려오라 주문했는데 자신이 먹다 찬이 남으면 그것이 막대기의 저녁밥이 되었습니다. 김부자의 눈치를 살피던 막대기가 밥이 들어오기 전 갑자기 정색을 하고 김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한 가지 청이 있는데요. 청이라고 갑자기 무슨 청이 있다는 것이냐? 그것이 모두 저를 막대기하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듣기가 좋지 않아서 다정하게 예뜨가 하고 좀 불러주세요. 거 별 웃기는 청을 다 아는구나. 알았다. 예뜨가 이놈아 나가서 있다. 내 저녁상을 다 먹고 부르면 그때 상이나 치우러 들어오거라. 예, 알겠어요. 방을 나간 막대기가 이번에는 밥을 준비하던 주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이따 저희 주인 어른께 상을 드릴 때 수저를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올려주세요. 저희 주인 어른은 수저가 차가우면 밥을 못 드시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거 참 별 희한한 양반을 다 보겠네. 알겠어요. 막대기의 이야기를 들은 주모가 상을 거하게 차리고 김부자 방에 들어가자 배가 고프던 김부자가 숟가락을 짚더니 혼비백산에 소리쳤습니다.
애 뜨거! 그 소리를 듣고 방 밖에 있던 막대기가 잽싸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 주인어른 예뜨기 여기 있습니다요. 얼른 상을 치워드릴게요. 막대기가 급하게 상을 가져나가자 뜨거운 숟가락에 손을 댄 김부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대로 지켜만 보았고 막대기는 김부자의 상을 갖고 나가 푸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부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나 주모와 막대기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싶었지만 주막에 많은 사람이 있어 양반 체면을 생각해 아무 말도 못하고 술 한 동이를 시켜 안주 몇 가지를 먹으며 분을 삭혔습니다. 다음 날 일찍 길을 떠난 두 사람이 한나절을 걸어 다른 지역에 도착해 주막이 보이자 김부자가 막대기를 불렀습니다. 막드가 주막에 들어가고 들랑 내가 먼저 술맛을 보고 맛이 좋으면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반대로 술이 영 식어들랑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거라 알겠느냐? 내 어제 주막에서 신술을 마시느라 곤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요. 주막에 들어간 막대기가 술 한 동이를 시켜 한 잔 쭉 들이키자 그 술맛이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헌데 막대기는 인상을 확 찡그리더니 김 부자가 보는 앞에서 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습니다. 옳거니 이 집 술맛이 영 별로인가 보구만. 김 부자와 막대기가 그 주막을 나와 다른 주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막대기가 먼저 술 한 잔을 쭉 들이켜보더니 속에서부터 감탄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앞서 먹은 술맛도 기가 막혔지만 지금 먹은 술은 그보다 더 훌륭해 막대기는 터져 나오는 감탄을 속으로 삼키고 턱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이 집 술도 별로란 말인가? 두 사람이 그 주막에서 나와 다시 한참을 걷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주막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 한 잔을 마신 막대기는 시큼하게 풍기는 술맛에 인상을 쓰려다 말고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몇 번 말해야 술맛이 괜찮은 곳을 찾았구나. 곧 김부자가 술 한 상을 거하게 시키고 술 한 잔을 맛보더니 오만상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술이 왜 이리시더냐? 이걸 갖고 술맛이 좋다고 한 것이냐? 주인어른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겁니다요. 아까 맛본 두 집 술에 비하면 이 술은 꿀맛입니다요. 그래 알았다. 내가 먼저 맛보았으니 잘 알고 있을 테지. 김부자는 더는 푸념하지 못하고 억지로 맛없는 술을 마시던 중 굴장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드가 안주가 영 시원치 않구나. 가서 굴이나 한 다발 사오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김진사의 말에 막대기가 굴장사에게 가서 굴을 한 다발 싸오다 갑자기 손에 굴을 넣고 휘저으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지저분하게 왜 그러는 것이냐? 그것이 오다가 코를 떨어뜨렸는데 어느 굴에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어 찾고 있는 중입니다요. 뭐라고 이런 더러운 놈을 봤나? 그 굴은 너나 다 먹어라. 아이고 이런 귀한 것을 그럼 제가 처리하지요. 김부자의 말에 막대기는 개걸스럽게 굴을 먹어치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김진사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에서 머무는데 과거 시험 때문에 방마다 선비들로 가득 차 김부자는 그들과 한방을 쓰며 술을 마시다 낮에 있던 일을 이야기해 막대기가 지나가자 선비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해대었습니다. 저놈이 그 지저분한 놈이 아니오? 저런 고약한 놈을 보았나? 선비들이 하는 소리에 잔뜩 화가 난 막대기는 그들을 어떻게 골려줄까 생각하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선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봉창에 붙은 종이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막대기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들어 있던 선비들이 하나둘 깨어나 불을 켜보자 막대기를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뭐하는 것이냐 지금? 그게 우리 주인어른께서 자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봉창에 붙은 종이를 썼더니 과거에 급제했다고 이 종이를 뜯으라고 해서 뜯는 중입니다요. 뭐라고 과거급제라고? 과거 급제라는 말 한마디에 선비들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이성을 잃고 달려들더니 봉창에 종이를 뜯기 시작해 주막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주인 내외가 나와 선비들을 말리다 싸움까지 일어나 막대기는 김부자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주인어른 일어나세요. 왜 그러냐 곤히 자는데. 그게 선비님들이 모두 정신이 이상해져 방문을 잡아뜯더니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서 이 주막을 나가자고요. 뭐라고?
막대기의 말을 듣고 김부자가 짐을 챙겨 황급히 주막을 도망쳐 나와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새벽길을 걸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양에 도착하자 김부자가 막대기를 무시하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 기억하느냐? 한양은 가만히 있는 사람 등치고 코 베어가는 곳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김부자는 사람으로 북적이는 곳에 막대기를 기다리게 하고 자신은 볼 일이 있다며 혼자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막대기는 한양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우두커니 서 있다. 한참이 지나도 김부자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배가 고프니 먼저 배부터 채우고 보자. 막대기가 나귀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다 어느 장터에서 말장수에게 나귀를 팔아버리고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 먹은 뒤 김부자와 헤어졌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역시 한양이라 그런지 맛난 음식들이 많기도 하구나. 막대기가 배를 두들기며 만족하고 있을 때 저편에서 김부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뒤로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파묻고 손으로 코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김부자가 가까이 와서 보자 나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막대기가 희한한 모양으로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며 그의 등을 치고 말했습니다. 나귀는 어떻게 하고 이런 흉한 몰골로 앉아있는 게야? 예, 나귀요. 이런 나귀가 어디로 갔지. 전 주인 어른 말대로 눈 뜨고 코 베일까봐 눈 감고 코 막고 있었는데요. 누가 그새 나귀를 끌고 갔나 보네요. 이런 얼빠진 놈을 봤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게야. 화가 치밀어 오른 김부자가 막대기에게 온갖 화를 쏟아내고 나서야 머물 곳을 찾아 한 주막에 들어갔고 강가 옆 절벽에 평상들이 놓여져 있어 경치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날 김부자는 평소와 다르게 술과 음식을 잔뜩 시켜서 막대기에게도 술을 권하며 연거푸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동안 한양에 올라오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마음껏 마시고 며칠 푹 쉬자꾸나. 예, 정말입니까요? 갑자기 달라진 김부자의 태도에 막대기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술과 음식을 모두 먹고 나자 이번에는 김부자가 경치 좋은 곳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피워 평상 위에 이불을 깔고 두 사람이 자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 김부자는 자는 척하다 자기 옆에 누운 희끄무레한 막대기를 보며 이를 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힘을 다해 막대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순간 육중한 무언가가 강물에 빠지는 소리를 들은 김부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고 새벽 무렵에 자신을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뭐야, 뭐가 큰일 났다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는 게야? 예, 당연히 어젯밤 주인 어른 옆에서 잤으니 여기 있죠. 그보다 간밤에 진보다리가 강에 빠진 것 같아요. 뭐라고? 그제야 김부자는 지난밤 자신이 발로 찬 것이 막대기가 아니라 진보다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냐? 그 짐에는 벼슬아치들에게 줄 수천 양이 들어있었는데. 김부자가 땅을 치며 뒤늦은 후회를 해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어 체념하더니 막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 일이 있어 더 머물러야 하니 너는 본가로 내려가 있거라.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 등을 대보거라. 예, 제 등을요. 그래, 막대기가 자신의 등을 내밀자 김부자는 먹으로 몇 자 적어놓고 절대 지워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며 막대기를 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혼자가 된 막대기는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시간을 보내며 집으로 내려가다 길가 옆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는 스님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스님 어디가 편찮으셔요? 아니요, 아픈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먹지 못해 기운이 없어 그렇다오. 아이고, 그럼 저에게 주먹밥이 있으니 이거라도 좀 드셔보시지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막대기가 건네준 주먹밥을 먹은 스님이 그에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하자 막대기는 스님에게 자신의 등에 적힌 글을 보여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고약한 자가 있나. 시주가 내려가는 대로 아들들에게 시주님을 해치라는 내용이 적혀 있구려. 예, 저를 해치라고요.
그렇소, 분명 그렇게 적혀 있소. 그럼 스님 그 글을 지우고 새로 적어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이오? 스님에게 막드기는 김부자가 막드기의 도움으로 큰 벼슬을 얻게 되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생겼으니 막드기를 막내딸과 혼인시켜 대릴사위로 삼겠다고 막드기가 도착하는 대로 막내딸과 혼인을 시키라고 적게 했습니다. 스님은 막드기의 말대로 그의 등에 모두 적어준 후 막드기는 스님과 헤어져 서둘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막드기가 김부자의 집에 돌아오자 김부자의 큰아들과 안방마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쩌고 너 혼자 돌아온 것이냐? 그것이 주인 어른께서는 두어 달 볼 일이 있으니 저 먼저 내려가라 하시며 제 등에 두 분께 전하는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뭐야, 내 등에 글을 적어주셨다고? 예, 여기 있습니다요. 막드기가 자신의 등을 내밀어 보자 등에 있는 글을 읽어본 마님과 큰아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러게요, 어머님. 이게 진짜 아버님이 보내신 것이 맞다면 이대로 안 했다가는 오셔서 또 큰 난리를 치실 것이 분명한데 어찌하지요? 평소 김부자가 집안 식구들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것을 잘 아는 두 사람은 한참 고민해 보았지만 김부자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며칠 동안 혼례 준비를 급하게 하고 좋은 날을 잡아 막드기와 막내딸의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드기가 혼례를 치르고 한참 신혼생활에 빠져 두어 달이 지난 후에 한양에서 돌아온 김부자는 막드기가 훤칠하게 변한 모습으로 자신의 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저놈이 왜 아직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이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막드기를 대릴사위로 삼겠다고 막내하고 서둘러 혼인을 시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막드기를 대릴 사위로 삼는다니? 네, 분명 막드기 등에 그렇게 적어 놓으셔서 집안 사람들이 부랴부랴 혼례를 치렀다고요. 자신의 부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부자는 하늘이 노랗게 변해 주저앉으려다 자신이 또 막드기의 꾀에 놀아났다고 생각하자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봐라, 당장 막드기를 잡아다 멍석에 말아 혼부터 내주거라. 나를 골탕 먹인 것으로도 모자라 내 딸의 인생을 망치다니. 내 오늘 이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김부자가 화를 못 이기고 막드기를 혼내줘 내쫓으려 하자 그의 부인이 김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여보, 제발 참으세요. 이제와 막드기를 내치시면 우리 딸은 이대로 평생 독수공방할 처지가 되는데 아무리 못난 서방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니 막드기를 그만 대릴사위로 받아들입시다. 나오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소. 뭐라고요? 당신이 계속 그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요. 정 막드기를 내보내실 거면 저랑 막내도 막드기를 따라 내치시지요. 뭐라고? 당신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요. 김부자는 부인이 이렇게 나오자 막드기를 내치지도 못하고 두고만 보고 있다. 결국 화를 못 이기고 화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자리에 누워 끙끙 앓던 김부자가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부인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잘 알겠지만 난 두 눈 뜨고 저놈이 내 앞에서 내 딸과 사는 꼴은 보지 못하겠소. 허니 재물을 어느 정도 쥐어줘서 알아서 나가 살라고 내보내시오. 내 저놈을 계속 보다가는 화가 끓어올라 내 명에 못 살 것 같소. 잘 생각하셨어요. 집도 제가 적당한 곳으로 알아볼 테니 당신은 몸이나 더 추스리시지요. 알아서 하시오, 부인. 김부자의 부인은 그 길로 막드기와 딸에게 집뿐만 아니라 땅 문서에 상당한 재물까지 내줘 두 사람은 편안한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갑자기 상당한 부자가 된 막드기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김부자가 준 재물을 잘 불려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